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ETF 물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차원으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에서 이제 여러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동향이 이제 3일 연속 유출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 이거 비트코인에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아웃플로우 구간에 있는 총 물량 대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연속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나오는 물량에 있는 게 이제 좀 상징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이냐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동향적 추이도 이제 서서히 계속해서 이더에 있는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디파이 부분의 생태계도 조금씩 변화 추이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게 좀 보여지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하는 역할도 보여지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수요 증가 4분기 상승 랠리에 따른 결정이 보일 것 같다라고 크립토 퀀트 내용 기반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3분기 때 더 높은 가격이 상승이 되려면 더 빠른 속도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된다. 다만 비트코인 명목 수요가 하락세를 멈춘 것 같다. 비트코인 명목 수요 증가는 4월 이후 급락을 했고 7월 달부터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던 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 더 자료를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꾸준히 고래의 시장 개입 비중이 2020년도 때와 2024년도 때 추이를 보게 되면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증가했던 건 ETF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출시된 상위 25개 ETF 중에 10개가 비트코인 ETF였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인기 있는 ETF 중에 상위 탑 10위 안에 ETF 중에 비트코인 ETF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래피드 비트코인 시장에 따른 근황적 추이를 본다고 해도 WBTC와 BTCP가 총 공급량이 81%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JP모건이 이번에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더 채택하는 비중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또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이제 금리의 11월 달에 전방적 추이도 이제 빚것은 없지만 거의 제로까지 내려갔지만 0.25% 인하가 97.4%대까지 나와준 점이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로 100bpt가 나올 것이냐, 내년에도 100pp가 나올 것이냐, 1%씩 계속 내릴 수가 있냐라는 이제 물음표가 나와져 있는데, 이제 이걸 아주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요, 물가는 당연히 금리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물가보다는 위에 있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도 90년도대 기반에서 5%에서 이제 2.5% 구간대가 90년도 중후반대부터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어땠습니까? 2%대가 나왔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서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08, 9년 이전 구간대에 다시 물가가 5%대가 보여지니까 급격하게 올리기도 했지만 다시 그 부작용으로 또 빨리 내려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평균적인 추이로 보게 된다고 하면 3.5에서 3.75 정도를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에 있는 차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대출 부분에 있는 추이도 많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기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전히 비트코인 그래도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형태가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커브드콜 상품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로 데이트라고 해서 커브드콜을 이제 월간, 주간, 그다음 일간 형태로 해가지고 옵션 부분을 이제 거래해서 그거에 따른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에게 파생 상품에 따른 이제 그런 분배금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게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 때가 되면 이 제로 데이트 부분이 개별 종목 기반으로 많이 쏟아진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품 부분이 이제 지수형 상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비트코인에 따른 추이에서도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은 뭐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그건 커버드컬은 아니고 옵션 상품 기반으로 좀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도 제로 데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 가격대 추이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와 그 다음에 해리스 부분에 따른 그런 지금 투표 지지율 추이는 거의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라는 인물은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오픈빨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투표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누가 이겼다라고 이제 뉴스에서는 딱 포인트를 짚고 가는 경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너무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건 좀 의미는 없고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대부분 내년 1월 달에 나오는 공약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도 전략을 잘 짜서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제 포지션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이유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은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뭐 몇 가지 알트코인을 직접 매수를 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 동향적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 옵션 시장하고 선물 시장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나 옵션 시장이 계속해서 규모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옵션 시장 마감 부분에 있는 가격적 추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덩달아 이번에서도 여전히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티렉스에서 나왔던 2배 레버리지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바이낸스 최근 동향적 추이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민코인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안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이겐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잘 지탱을 해줄지도 이더리움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에 이제 뭐 그런 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뭐 비탈릭 뭐 이렇게 비난하는 짤이 좀 있습니다. 먹어보았더니 이거 비탈릭 씨는 좀 탈락입니다. 뭐 이런 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더리움의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디슨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으로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의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